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장재호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상상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아무 처치를 하지 않고 약 3,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심장 손상뿐만 아니라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19 구급대원 또는 이렇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돌아오게 되더라도 의식을 찾는다던가 일상생활을 돌이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구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쓰러지시고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맥박이 없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의식이 소실되고 그리고 호흡이 없어지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의식 소실이 있을 때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깍지를 끼신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고 빠르게 약 초당 2회 정도로 가슴을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슴 압박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양쪽 젖꼭지 사이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우리 복장뼈를 5cm 정도 깊이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공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공호흡은 실제로 가슴 압박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실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열심히 가슴을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아파트라던가 관공서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많이 그 자동 제세동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와서 환자의 가슴 오른쪽 위쪽과 그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붙여 주시게 되고요. 자동 제세동기를 켠 다음에 제세동기가 말하는 대로 제세동을 시행을 해주시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화상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화상사고 역시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부주의한 물건들로 인해서 화상사고를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욕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증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압력밥솥 등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화상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2차적으로 화상사고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화상을 입은 손은 아직도 굉장히 뜨겁고요. 주변의 조직들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차가운 수돗물,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만약에 화상이 튀었을 때도 흐르는 물로 식혀 주셔야 됩니다.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그 뒤에는 응급실 방문하셔서 우리가 이제 화상 정도라던가 화상 깊이에 따라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의 화상은 손이라던가 발,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안면 화상은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하고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캠핑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산화탄소는 무색의, 무취의, 무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활활 잘 타는 그런 장작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젖은 장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습도가 많이 차서 이렇게 날씨가 이제 비 오고 날씨가 이제 좋지 않을 때 보통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세포들이 산소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산화탄소가 훨씬 더 우리 적혈구와 피 속에 잘 녹아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서 의식을 잃게 되면 다시 의식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서 어떤 보일러를 쓰는 분들은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지 경보기에서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일산화탄소 누출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집안을 환기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지시게 되면 가장 먼저 주변을 환기해 주시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도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셔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우리가 이제 챔버 안에 들어가서 많은 그 고압의 산소를 우리 몸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적혈구에 붙어 있던 일산화탄소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환자는 의식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는 응급 환자로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응급실에서 빠른 처치가 가능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환자의 난치성 창상 등이 많아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챔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챔버 안쪽으로 이제 압력이 높은 그리고 이제 산소의 농도가 높은 이런 공기를 집어넣어 주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몸 안에 고농도의 고압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치료 대상은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일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약 2시간이 걸리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한 환경에서는 약 20분 만에 정상적인 산소 농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산소 치료는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당뇨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난치성 창상 그리고 잠수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돌발성 난청 같은 이런 우리 허혈성 질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약 보름간의 치료를 통해서 크게 청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돌발성 난청, 당뇨족, 그리고 이제 골수염, 그리고 또 이제 난치성 창상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응급의학과 외래에 오셔서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응급의학과 외래는 응급의료센터 1층에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